제가 지금 좀 전에 나온 비디오처럼 이런 만성 질환에 대해서 건강 강좌를 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 거의 다 성인병들은 증상이 없죠. 그래서 증상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통 의사를 찾을 때는 특히 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바쁘다 보니까 아파야지만 의사를 찾고 그러다 보니까 만성질환은 케어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 이민 오신 분들은 말기에 그런 만성질환의 합병증이 되고 나서야 증상이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증상이 나왔을 때 오면은 결과적으로는 비디오처럼 이런 투석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심근경색증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 눈이 뭐 당뇨 때문에 이런 뭐 망막증, 뇌졸중 이런 증상이 나와야지만 오셔서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벌써 너무 늦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를 미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강의를 좀 자주 하는데요. 특히 이제 뭐 요즘은 이렇게 오시기 힘드니까 유튜브에서도 제가 녹화를 해서 그런 거 강의를 많이 올리니까 유튜브 통해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오늘은 제가 원래 제가 당뇨 강의만 하려다가 올해 이제 보통 10월 달에서 12월 사이에 이제 여러 기관들에서 이제 건강 강좌를 많이 해서 세인트 빈센트에서도 좀 같이 건강 강좌식으로 하고 제 강의만이 아니라 좀 건강 강좌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치과 의사 선생님하고 물리치료사 분을 초빙을 해서 이번에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1시까지 당뇨 강의를 하고 11시부터 11시 반까지 치과 선생님이 오셔서 치아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11시 반부터 12시까지 허리 통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짠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당뇨나 고혈압 이런 건강강좌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데 이 병원을 하다 보면 허리 통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하는 말이 너무 반복되는 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디오를 한번 만들려고 했는데, 이왕이면 이제 그쪽 분을 좀 초빙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물리치료사 선생님을 했고, 허리가 아플 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 80년대 뭐 좋은 병원은 좋은 기계를 갖고 있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었잖아요. 80년대. 그러니까 뭐 MRI 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뭐 MRI 찍어달라 이러는데, 그러면 또 뭐 HMO 들었는데 의사가 또 뭐 안 된다 이러면은 의사가 MRI를 HMO라서 찍지 말라고 오해를 하세요. 그게 아니라 MRI는 우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 찍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오더를 하지만 통증 어디 딱 하면 뭐 L4, 그러니까 뭐 척추신경 4번 L4, L5에서 눌렸다, 뭐 L6다 환자 들어보면 딱 나와요. 그게 MRI를 찍어서 꼭 알 필요가 없어요. 뭐 손에 뭐 상처가 났는데 쳐다봐야지 아픈지 압니까? 그 상처 난데 느끼는 거가 있기 때문에 증상 때문에 하는데, 이제 그래서 MRI를 찍는 게 아니라 자기가 수술을 하겠다 하면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수술을 안 하시면 이제 운동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지컬 테라피가 되게 중요해서 그분을 초빙을 했고요. 그리고 치과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따 그 동맥경화증, 요즘 동맥경화증 많이 얘기하잖아요. 만성질환의 제일 큰 게 동맥경화증인데, 그 동맥경화증이 그 감염 같은 것들이 많으면 동맥경화증이 많이 돼요. 그래서 충치가 있으신 분들은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이 훨씬 많이 오거든요.
몸의 전반적인 염증이 계속 있는 부위가 이제 충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피부에 염증이 있으면 바로 의사를 찾아와서 치료를 하는데 충치가 있는 거는 그냥 아프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프다 이렇게 해서 치료를 안 하다 보면 이제 그것이 이제 동맥경화증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치과적인 케어도 같이 해야 되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오늘 치과 선생님은 골다공증 쪽으로 얘기를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뭐 오시면 그때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병원에서 여기서 이제 제 환자분들이 대부분 많으신데 병원에서 오늘 당뇨 강좌 한다고 오시라고 하면 약속이 있어서 못 가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 약속을 취소하고 오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당뇨가 조절이 잘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이 당뇨 조절은 약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당뇨의 치료는 의사가 방향 제시를 해주는 거고 환자가 해야 되죠. 그리고 그거를 보조를 해주는 게 의사지 그 90%의 치료를 의사가 하면 안 돼요. 70%에서 80% 환자가 하고 나머지 20, 30%가 의사가 도와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해야 정확하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진료를 할 때 당뇨 수치 처음에 제가 오시는 분들 물어봐서 A1C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A1C 영어로 모르니까 당화혈색소가 뭐예요? 뭐였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시는 분들은 조절이 잘 되는 분들이 많고 그거를 당뇨를 20년이 됐는데 그 수치를 모른다 하면은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주인이 돼서 그 치료를 전반적으로 참여를 안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물론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그리고 의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는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특히 뭐 찾아보시기가 힘들지만 젊은 층 70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는데 당뇨에 대해서 인터넷을 다 찾아보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70세 이하면 75세 이하까지도 인터넷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럼 자신이 아무것도 안 찾아봤다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을 그게 중요하다는 거를 항상 인지를 하고요. 제가 저번에 했을 때는 당뇨 약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오늘은 식단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식단이 가장 중요한데 식단은 제가 솔직히 강의를 10시간을 여기서 해달라고 하면은 10시간 할 수 있어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을 진료를 하면서 그 식단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먹는 거 안 알려줬다 화내시는 분들은 보통 당뇨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죠. 한두 개를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거를 의사한테 그러니까 확인을 하러 물어봐야지 대충 하게 뭐 먹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그럼 거기서 10시간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당뇨 좀 식단만 해서 오늘 1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몇 가지 식단에 대해서 말을 드리겠지만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여기 기전에 대해서 좀 알면 모든 식사가 조금 쉬워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료 쪽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식단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리를 조금 약간 어렵다고 해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를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식단을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는 쪽으로 제가 좀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이민을 왔는데요. 초등학교 때 배운 게 이런 거였어요. 3대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그 단백질, 식품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피라미드 해가지고 4회 시간에 배웠죠. 4학년 때 정도 배우나요? 3학년 때 배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웠는데 제일 밑에 있는 게 지금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0년 전에
가장 많이 먹어야 되는 게 탄수화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뭐 지방은 적게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그런 게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왜 식단이 다른가? 솔직히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여러 강의, 식단 강의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어떤 사람은 이게 좋다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나쁘다 하고 이러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혼동을 하죠. 의사들이 들으면 그게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강의들이라고 해도 보통 사람들이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 같이 들릴 수 있어요. 그게 왜냐면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어떤 분을 보다가 어떤 분을 보고 이거 먹지 말라고 해놓고 뒤에 다른 분이 나가면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한 사람한테 먹으라고 하고 한 사람한테 먹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다른 분들은 이번에는 이거 먹으라고 했는데 다음번에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실제로 그렇게 다 말하니까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뭐 화를 내시는 분인데, 상황이 바뀌면은 그게 먹어야 될 수도 있고 안 먹어요. 특히 이제 신장이 나쁘신 분들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진료를 끝나고 바깥에 나오셔가지고 뭐 먹어도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차트를 다시 봐야 돼요. 그 상황에서 이거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차트를 보고 피 검사를 보고 말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아니면 강의에서 뭐가 좋다 나쁘다 하면은 그게 모든 사람한테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전반적인 걸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신장, 특히 콩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제한되는 게 많기 때문에 오늘은 신장에 대한 강의가 아니라 당뇨병만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더 굉장히 많이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대부분 제가 비슷하게 같이 할 수 있는 식단으로 좀 골랐으니까요. 자, 그리고 그래서 동반 질환이 다르고 식단의 목적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고 체중 감소가 목적이고, 어떤 사람은 당뇨고, 어떤 사람은 뭐 암이 있어가지고 체중을 늘려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근육을 좀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뇌졸중, 뭐 심근경색증 이런 것처럼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좀 고쳐보자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또 식단이 약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도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좋은 약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단도 그런 식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거는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 어떤 제품을 팔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에서 그거를 강의를 하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고 이제 어떤 제품을 팔려고 하니까 다른 인터넷에서 또 강좌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첫 번째 강의를 한 사람은 정확한 말을 했는데 그게 한 번 거치고 두 번 거치면 완전히 다른 말이 돼가지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의사들이 들으면 저 말이 어디서 나왔다는 걸 아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의학의 발전 때문에 우리가 지식이 바뀌었고, 아까 좀 전에 이제 슬라이드에 있는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많이, 그러니까 주 음식으로 가르치던 그 시대와 지금의 그 의학의 발전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뀌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먹는 식생활이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는 진단 이야기를 아프리카에서 매일 굶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식단이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풍습과 그쪽의 인종과 어떤 식으로 먹는 그런 생활 습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병하고,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안내 광고를 보내실 때 당뇨병, 비만한 사람, 동맥경화증의 식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기전이 같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고요. 자, 당뇨가
사람들이 인슐린을 당뇨 마지막에 맞고 이러니까 인슐린이 부족한 병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인슐린이 부족한 거는 1형 당뇨죠. 비디오에 아까 나왔던 젊은 사람들이 생긴 병인데, 1형 당뇨는 인슐린이 없어서 생기는 거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2형 당뇨죠. 인슐린이 과다 분비로 인해서 오랫동안 인슐린을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몸이 무반응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과다 분비지 부족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인슐린을 더 줘야 되냐, 주사를 주고. 마약하고 똑같아서 그래요. 마약을 한두 번 한 사람들은 여러 번 하다 보면 10년 동안 마약한 사람이 나중에 똑같은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더 많은 마약을 해야 되죠. 인슐린도 똑같은 결과라 항상 고혈당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인슐린을 그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고혈당이 이제 우리가 혈당을 먹어서 고혈당이 되면 그 고혈당으로 인해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그 인슐린은 무엇을 하냐면 지금 혈당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몸에서 이 에너지 자원이 필요가 지금 없으니까 나중을 위해서 저장을 저장을 하라고 명령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인슐린은. 그러니까 저장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장을 하는데 제일 좋은 것이 지방이죠. 그러니까 다른 복숭아를 먹어서 너무 많이 먹었으면 그 혈당이 올라갔을 때 낮추고 저장을 하기 위해서 지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복숭아를 먹어도 그래서 스님들이 육식을 해서 뚱뚱한 게 아니라 과일을 많이 드시는 스님들이 뚱뚱한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몰래 가가지고 고기를 먹어서 뚱뚱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컨셉을 제일 지금 중요해요.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고기를 먹었다고 뚱뚱해지는 게 아니라 당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려고 인슐린이 올라갔고, 그래서 그 지방이 생기는 거다. 그리고 그게 오래되면 인슐린이 항상 오래 있었기 때문에 몸에서 더 이상 나는 지방을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몸이 그 인슐린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기 때문에 그 저항을 할 때 당뇨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은 인슐린 나와도 그 반응을 안 하니까 혈당이 내려서 지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었으니까 혈당이 오르죠. 그래서 그 혈당이 올라가 있는 상태를 우리가 당뇨라고 하죠. 그래서 뚱뚱한 사람과 당뇨의 식단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지방이 생성이 인슐린 때문에 생긴 거고, 당뇨가 없는데 그냥 뚱뚱하신 분은 아직까지 몸에서 그 저항을 안 하고 그 혈당이 올라갔을 때마다 차곡차곡 지방으로 만들고 있고 저항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뇨가 아니고 비만이고, 저항을 하기 시작해서 혈당이 올라갔는데 안 내리고 있다 하는 거는 당뇨. 어느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자신이 어디에 있냐의 문제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또 같은 얘기로 혈당이 굉장히 당뇨가 굉장히 오래 있으셨던 분들은 뚱뚱한 분이 있고 굉장히 자신의 의지와는 똑같은 식단을 할 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굉장히 살이 빠진 분이 있고 뚱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안 좋은 당뇨겠어요? 마른 사람이 안 좋죠. 그냥 그만큼 지방을 더 만들고 그만큼 거기에 저항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다이어트로 뺀 사람은 완전히 다른 얘기지만 똑같은 음식을 똑같이 먹고 있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제 신장내까지만 간에 대해서, 이제 간에서 이 인슐린이 췌장에서 나오지만 간에서 그 혈당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이 지방을 만들면 간에 많이 축적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저희 환자분들도 초음파를 하죠. 초음파를 해서 간 초음파를 하는데, 한국 분들이 간암이 많으니까 초음파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뭐 괜찮네요 하고 약간만 지방간만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의 다 지방간 있다는 말 들었죠.
자, 미국에서 제가 1995년에 간이식 연구를 하다가 1997년에 실험 간이식 책을 냈었는데 그 97년에는 C형 간염이 굉장히 문제였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지금 1988년부터 94년의 통계를 보니까 간이 만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의 47%가 이제 지방간이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5.5%가 간이식을 하게 됐어요. 근데 99년부터 2004년을 봤는데 만성적으로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중에 지방간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63%예요. 절반을 넘었죠. 그전에는 C형 간염이 훨씬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지방간이 문제가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간이식을 한 사람들이 거의 10%다.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간이식은 굉장히, 보통 신장 이식하는, 여기서 이 병원에서도 신장은 이식을 하지만 간이식은 안 해요. 간이식은 굉장히 고난도의 수술이기 때문에 간이식하는 센터는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그냥 넘어가는 말로 뭐 좀 지방간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초음파를 하면 지방간이 좀 보여요. 거의 다 있죠. 어느 정도 있느냐가 문제지 대부분 없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대부분 다 있는데, 자, 그러면은 지방간 어떻게 해요? 고기를 안 먹어야 되겠네요. 자, 지금 말이 틀렸죠?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 사람들은, 왜냐면 나는 뭐 밥만 먹는데 왜 지방간이 있어요? 고기도 안 먹는데. 그런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지금 지방 때문에 이게 생긴 거가 아니라 탄수화물 때문에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해가, 우리가 왜 10년, 20년 전에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지금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런 의학 발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들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똑같이 벌어진 일이 왜 생겼는지를 좀 더 알게 되니까, 그러면 방법이 틀리죠. 그러면 20년 전의 의사의 말과 10년 전에 하던 의사의 말과 지금 말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가 5년 있다 다시 강의할 때 다른 말 할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무슨 질병이 갖고 있고 내가 뭐를 원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당뇨가 있고 신장병이 있고 심장병이 있고 간경화가 있다,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제일 지금 극적으로 있는 병들만 제가 써놓은 거예요. 여기서 제일 복잡한 식단이 신장병, 콩팥에 병이 있으신 분 식단이 제일 복잡하고요. 심장병과 간경화는 거의 대부분 염분 섭취 제한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식단입니다. 그리고 자, 지금 이 당뇨 강의로서 하면, 당뇨는 생활 습관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적으로 뭘 고치기가 힘들어요. 사람이 교과서적으로 뭐뭐 하라 그러면 할 수 있는 분이 여기서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100명 중에 5~6명밖에 안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아까 이 당뇨 식단이 얘기가 다른 이유 중에 이제 뭐 보조품 파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강의가 따르다, 이거는 뭐 하고, 지금 교수들이 하는 것과 제가 지금 하는 것도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의사들이 자기 직업을 택할 때 어떤 스타일로 자기가 인생을 살고 싶냐에 따라서 좀 직업을 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 조금 다른데, 미국에서는 대학교 교수를 하거나 뭐 카이저에서 있으신 분, 카이저에 있는 의사들이 공통점은 내가 편하게 하고 있는 것만 하자 하고 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죠.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의 뭐 아들, 딸 아니면은 손자, 손녀 중에 의사들 많이 있을 거예요. LA에 한국말 할 수 있는 의사 많아요.
근데 한인타운에 없죠. 다들 카이저나 USC, UCLA, 시럴사이나 있죠. 저도 오늘 딱 때려치고 시럴사이나에 가겠다 하면은 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의사는 그런데 가기 굉장히 쉬워요. 의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근데 그런데 가면은 환자를 몇 명 안 보기 때문에 이런 식단 강의를 하려면 딱 티가 나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딱 교과서적으로만 말을 하죠.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하자는 거는 그대로 이렇게 딱 보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세요.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가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쪽으로 가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뭐 한 일주일, 2주일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달, 2달, 좀 3달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 못 가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를 좀 컨셉을 알고 컨셉에 대해서 내가 나의 스타일의 그 식단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기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일 많은 문제점. 자, 여기서 제일 안 좋은 당이 뭐예요? 당뇨의 환자에서 혈당 관리 측면에서 볼 때 뭐가 안 좋겠어요? 제일 안 좋은 거. 코카콜라가 제일 안 좋겠죠? 그런데 이제 안 좋긴 한데 당만 가지고 볼 때는 다 똑같아요. 콜라를 마시나 바나나를 먹으나 베리는 조금 틀린데 지금 뭐 수박을 먹으나 그 안에 당은 당이에요. 그러니까 당만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당은 당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당에 대해서 조금 여기부터 이제 조금 복잡한 말이 되는데 이거를 꼭 컨셉을 조금 그냥 흘려 들으셔도 돼요. 자, 당에서 몸에서 에너지로 쓰는 게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포도당 주사를 주죠. 수술하고 뭐 못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에너지 자원을 주기 위해서. 자, 그리고 과당이 있고 수크로스가 있는데 이 설탕은 수크로스고 과당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슈거케인 해가지고 설탕 만드는 과당 그 수수가 이제 설탕으로 해서 수크로스가 많고 그렇지만 지금 과일에도 과당이 좀 있고 포도당이 있고 거의 50대 50 비슷하게 있어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코카콜라에도 그 수치가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과일과 코카콜라의 차이는 과일에는 파이버도 있고 미네랄도 있죠. 그래서 다르다는 거지 당만 가지고는 똑같아요. 근데 파이버 다른 걸로 파이버 먹으면 되잖아요. 비타민 멀티비타민 하나 드시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당을 확 올린 다음에 그거를 조금 먹기 위해서 한다는 게 지금 혈당이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을 수는 있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이나 비만하신 분들은 그게 좋진 않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혈당이 올라가면 글루코스가 올라오는데 프룩토스라는 이 과당이 들어오면 과당은 정상적인 간에 들어가서 지방을 만들어야 된다 결정이 된 다음에 인슐린으로 인해서 몸에서 결정을 해서 지방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지방이 될 수 있는 좀 바이패스를 해요. 지름길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룩토스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미국에서 왜 비만이 많아졌냐면 이 과당이 만들어지면서 그랬는데 이 과당이 예전에는 설탕, 코카콜라가 나왔을 때 1976년 전에는 그 설탕으로 단맛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탕이 비싸니까 이게 클린턴 콘 프로세싱 컴퍼니하고 일본 회사에서 이거는 아이오와인가? 클린턴이라는 시리 오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라 시리 오브 클린턴의 미국에 거기에서 이 패턴을 일본에서 창간한 콘 프로세싱, 프룩토스 프로세싱 하는 테크닉을 받아가지고 이 회사에서 이걸 만들면서 코카콜라와 협조를 해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1976년에 그 설탕에서 우리가 나오는 그 수크로스 대신에 하이 프룩토스 콘 시럽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단맛을
내고 싸고 그러면 근데 문제가 이거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을 바로 더 몸에 컨트롤 없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메이플 시럽 이런 거 그 팬케이크에 보는 거 보면 하이 프룩토스 시럽이라고 써 있는 것들 있죠. 그게 여기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하이 프룩토스 시럽에서도 종류가 있어요. 42% 들어간 거, 55% 들어간 거, 65% 들어간 거. 55%가 들어간 게 지금 다 소다 소프트 드링크에서 쓰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당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고 더 진하게 먹고 싶은 게 사람들이 그 트리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담배 회사처럼 조금 더 진하고 막 해서 보니까 스타벅스에서도 커피도 좀 더 진하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프룩토스 55%짜리를 썼는데 이번에 여기 나오는 사진 있잖아요. 이거 핫윙 같더니 윙스탑 같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이런 기계를 갖다 놨는데 여기에는 65%로 올라가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당뇨 식단 얘기하다가 아무것도 먹는 거 없어요 하는데 뭐 시리얼 먹으신다고 하는 분 있죠. 자 여기서 이런 것들에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는 먹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이 들어와요. 특히 이렇게 뭐가 프로세스 돼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은 다 이런 것을 첨가를 해서 사람들이 더 찾게 만들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내추럴 푸드를 먹으라는 자연적으로 해서 만들어 드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식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모든 음료수를 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모든 앞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물 아니면 커피 아니면 차 빼놓고는 음료수는 나는 절대 안 먹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제일 큰 중요한 거고요. 커피 예. 근데 이제 스타벅스 프라푸치노 이런 거는 안 되죠. 우리가 말하는 뭐 그냥 커피에 설탕 조금 넣는 거는 그 설탕량은 굉장히 작아요. 사람들이 고설탕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하는데 다른 데서 들어오는 양은 이만큼인데 요만큼 가지고 이제 연연하죠. 그래서 시리얼, 미국 사람들이 하는 케이크, 빵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설탕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시리얼과 케이크, 빵 이렇게 프로세스된 거 소이 밀크도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게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과일 같은 거는 과일이 좋다고 하는데 과일은 오늘부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당 측면에서 과일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바나나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과일은 우리가 꼭 먹어야 될 필요가 비타민 이런 것 때문에 드셔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비타민 알약 하나 드시면은 거기서 오는 비타민 먹는데 그 당을 같이 섭취하면서 내가 당뇨가 있으면 당뇨가 없으신 분들 살이 찌지 않으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지금 내가 이만큼 음식을 먹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이만큼이 나한테 독이다. 그러면 아무리 독약에다가 좋은 보약 넣어가지고 드시라고 하면 드시겠어요? 근데 자기한테는 독약이 당이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당에 관해서 막 생각을 안 하시는 분한테는 그게 괜찮을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제 당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먹지 말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지금부터는 좀 빨리 가겠습니다. 한국 음식점의 문제점이 뭐예요? 맛집, 모든 맛집, 라디오 코리아에서도 한번 그러더라고요. 맛집이면 다 짜고 맵고 달고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맛있게 생긴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짜고 맵고 달고예요. 자, 이게 다 지금 당에 이거 먹고서 당 올라간다 생각을 안 하시고 빵하고 뭐 국수 이 정도는 다 아시는데 이거가 문제가 되죠. 한국 사람들은. 왜냐? 고추장 어떻게 만들어요? 제가 어릴 때는 고추장 저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고추장 항아리도 있고 이랬는데 간장도 만드는 거 봤거든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엿질금, 찹쌀가루, 고추, 가루 해가지고 만들죠. 찹쌀가루, 엿질금 뭐예요? 당을 거기 설탕 만드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찹쌀가루, 탄수화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죠. 고추장이.
자, 그래서 아까 내 프라파치노 드시지 말고요. 자, 프라파치노가 460칼로리예요. 당뇨 환자들 1800칼로리 먹으라고 하는데 프라파치노 한 잔에 460이에요. 그러면 식사 한 끼 하고 이거 2잔 먹으면 끝이에요. 안 되겠죠. 그리고 나쁜 거니까. 자연 주스 이것도 엄청난. 자, 이게 한 병에 2서빙이라고 이 서빙을 보면 이게 2명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 병에. 근데 한 분이 혼자서 다 먹잖아요. 그럼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그럼 140칼로리인데 280칼로리란 말이에요. 슈거가 28g 들어가 있고. 그래서 주스는 문제가 된다. 제가 주스에 대해서 말한 유튜브 강의도 있었으니까 보시고. 아이스크림 환자 한 분, 혈당 100, 혈당이 무조건 어제 오셨는데, 어제 오신 분인데, 아이스크림 하루에 7개에서 8개 드셔요. 혈당이 보통 450에서 500이에요. 항상. 근데 이 병원에 한번 다른 것 때문에 넘어지셔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저혈당이 빠져가지고 약을 다 끊었어요. 약을 다 끊었는데, 혈당이 120, 130이에요. 약을 다 끊었는데, 5일 동안. 아이스크림을 안 줬거든. 근데 그분이 80대 후반이라서 저희들이 아들딸하고 얘기를 해서 80대 후반인데 그러시다고 그분이 아이스크림이 나의 유일한 지금 삶의 88세인가? 그러니까 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항상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가지고 뭐 내가 하는 건 딱 내가 지금 인조이하는 유일한 낙이 아이스크림 먹는 건데 나 죽이면 죽였지 그거 먹지 말게. 그렇게 해서 이제 상의를 해서 우리가 그거 드시고 인슐린 하자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고. 빵 드시지 마세요. 떡 드시지 말고. 그죠? 떡은 뭐예요? 쌀가루. 가루로 만들면 엄청나게. 자, 김밥. 왜 김밥이 안 돼요? 꾹꾹 누르죠? 이만큼 많은 밥을 꾹꾹 눌러가지고 김밥을 만들면 한 끼를 한 줄 먹으면 한 끼 이상 먹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굉장한 양의 김밥을 먹게 됩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쌀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진 거. 그리고 떡과 김밥의 공통점이 누른 거죠. 이걸 또 가루로 만들면 더 좀. 방앗간 가가지고 이만큼 쌀을 방아를 찌면 이만큼이 돼요. 그럼 떡을 만들면 요만큼이 된다고요. 그러면 밥을 이만큼 먹는 거와 똑같죠. 쌀을 이만큼 먹은. 쌀을 이만큼을 가지고 밥을 하면 이만큼이 되잖아요. 그럼 밥을 이만큼 먹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컨셉을 아셔서 떡은 막 드시면 안 돼요. 자, 국수류. 다 맛있게 보이죠? 드시지 마세요. 자, 왜 이게 맛있냐면, 제가 이거 나중에 유튜브에다가 올릴 건데,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하면 또 복잡해질 것 같아가지고, 이걸 맛있게 이유가 그 탄수화물은 혈당을 갑자기 확 올려요. 확 올렸다가 확 올라갈 때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해피한 느낌을 받아요. 해피한 느낌을 받다가 확 떨어질 때 배고프다는 느낌을 받죠. 그리고 확 떨어질 때 식곤증이 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식곤증이 많죠.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완전히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고 기름기만 지방만 먹으면은 오히려 식곤증이 안 와요. 에너지도 더 많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려면 한 3시간은 얘기해야 되니까 오늘은 넘어가고.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면은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욕하죠. 자, 제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딱 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자, 당화혈색소가 5.9 이하가 정상인데 6.5 이상부터는 당뇨 진단이에요. 9.0이 넘어가신 분들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면 욕하기 시작하죠. 7 정도, 5, 6 되신, 6.5, 7 되신 분들은,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9 이상 되시는 분은 뭐래요? 야, 그렇게 하면은 내가 뭐 먹고 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죠? 제가 진료를 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거예요. 뭐, 이거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먹는데요. 그러면서 이거 드시지 말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열받아요. 그러면 뭐 먹고 살아요? 자,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거니까 시간이 좀 그렇지만 자, 배불리 먹어야 돼요. 배불리 먹는 게 아니라 진짜로 배불리 먹느라는 게 아니라 배고프면 안 돼요. 배고프면 결과적으로 뭐를 하냐면 사람들이 탄수화물 먹게 돼요. 배고프면. 그러니까 그거 먹지 말라는 거는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은 갈 수 있지만 꾸준히 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뭐를 먹을 건가를 정확하게 잘 현명하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조미료 쪽으로 이런 고추장 이런 거 조미료에서 많은 탄수화물이 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천연적으로 해서 직접 내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게 중요하고요. 꼭 굳이 간장과 고추장을 먹어야 되겠다. 그럼 찍어 드셔야 돼요. 버무려 드시지 말고. 자, 삼겹살을, 자, 지금부터는 실제 식단. 자, 삼겹살을 먹을 때 왼쪽 생 삼겹살을 구워서 김치하고 저렇게 먹으면 괜찮아요. 자, 근데 오른쪽 다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저 밥 비벼 먹죠. 저희 죽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먹으면 제일 안 좋은 식단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중간까지만 하면 괜찮아요. 해보세요. 혈당이 완전히 틀려요. 350까지 이렇게 다 먹으면 350까지 칠 거를 앞에만 딱 해가지고, 자, 쌈을 쌀 때 여기서 버섯과 고기와 야채, 밥이 없죠? 여기서 딱 끝나야 되는데 볶아 먹고, 그런 다음에 또 아유 이제 식사는 뭐 하실래요? 이러잖아요. 종업원이 다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누룽지 먹고 냉면 먹죠. 탄수화물이잖아요. 고기 여기까지만 하면은 됐는데 세 번째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돼지 불고기, 자, 고추장, 자, 오른쪽으로 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고춧가루는 탄수화물이 아니잖아요. 고추장은 탄수화물이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고춧가루에 야채에 저렇게 해서 아까처럼 쌈을 싸 드시면 되는데 왼쪽처럼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불고기도 똑같이 양념이 불고기에 설탕 아니면 뭐 맛있게 한다고 스프라이트 이런 거 넣잖아요. 자, 거기에 설탕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아니라 천연적으로 해서 아무것도 안 넣고 첨가로 찍어 먹는 참기름이나 이런 걸로 찍어 먹는 그런 스타일로 가셔야 되고요. 양념갈비 말고 생갈비 드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드시면 안 돼요. 이걸 하고 아까처럼 쌈을 싸 먹고 버섯 풀만 먹으면 속 쓰리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풀만 먹으면 속이 쓰려요. 속이 그래 쓰시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버섯과 단백질을 먹어주면, 기름을 먹어주면 좀 좋아요. 근데 이제 요즘 뭐 방송에서 그랬죠.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 좋은 건데 문제가 뭐냐면 거의 95% 이상이 고지방 고탄수화물을 하고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맞는 컨셉은 맞는데 현실상 좀 힘든, 대부분이 힘들어요, 그거를. 그래서 지금은 단백질과 어느 정도의 지방을 먹어주시면, 그리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걸로 굉장히 노력을 해서 하면은 혈당도 안 올라가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드신 다음에 배고프다는 사람 있겠어요? 이렇게 두 끼를 먹으면 간식을 안 하죠. 근데 풀떼기 조금 먹고 뭐 과일 주스 하나 딱 먹어봐요. 배고프다고요. 그럼 뭐 먹어요? 탄수화물 먹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배불리 먹자는 거예요. 꼭 스마트하게. 자, 샤브샤브. 여기서 첫 번째는 좋았죠. 왼쪽은 좋은데 오른쪽은. 그래서 샤브샤브를 드시면, 자, 저것도 찍어 먹는 것도 저기 설탕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설탕 없는 걸로 간장으로 살짝 찍어 먹으니 참기름으로 이렇게 해서 드시고, 지금 탄수화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저기에. 지금 보이는 왼쪽에는. 근데 오른쪽이 죽음이죠. 이거를 같이 같이 합쳐서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만 드시면은 배불리 먹고 나서 혈당이 안 올라가는데 오른쪽에서 끝장을 내버리죠, 혈당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샤브샤브 이렇게 딱 드시고 오른쪽 안 먹었다고 나 배고파 죽겠다, 나 이 당뇨 식단 못 하겠다 하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뭐 빵 먹고 밥 먹고 싶은 욕망은 그거를 마약하고 똑같아요. 어느 정도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크레이빙이 생기지가 않아요. 마약처럼 여기를 막 빵이나 떡 같은 거 하나만 먹자 해가지고 하나만 드시는 분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마음은 하나 먹으려고 시작을 했는데, 과자도 하나 집어 먹으려고 했는데 집어먹다 보면 한 봉지 다 먹죠. 그 이유가 탄수화물이 공통된 점이에요. 탄수화물은 마약처럼 딱 시작을 하면 그게 크레이빙을 더 높여서 더 먹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아예 담배나 마약을 끊듯이 끊어야 어느 정도 더 쉬워요. 네? 예, 죽은 좋지가 않아요. 왜 죽이 안 좋냐면 쌀을 가지고 병원에서 이거 하면 죽을 주던데 이거는 여기만 하면 모든 병원들이 다 똑같아요. 근데 뭐 씹어 드시기 힘드니까 그렇게 주는 건데 병원에서는 쌀을 죽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소화가 잘 된다고 하죠. 소화가 잘 된다는 말이 뭐예요? 흡수가 빨리 된다는 거죠. 다 가로놨잖아요. 흡수가 빨리 되면 뭐예요? 혈당이 확 올라가죠. 현미와 흰쌀밥의 차이가 뭐예요? 현미로 뭐 당뇨 고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한국에서 그래서 되게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외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좀 러브 앤 헤이트 관계가 있는데 자 문제가 뭐냐면 현미 때문에 고친 게 아니라 그분 다큐멘터리도 있고 있는데 먹는 거 봐봐요. 되게 조금 먹어요. 쌀밥 조금 먹으면 다 당뇨 치료돼요. 똑같아요. 근데 현미와 쌀밥의 차이는 뭐냐면 현미는 껍데기가 있죠. 껍데기가 있어서 우리가 소화를 못 한다고요.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소화를 못 시키기 흡수가 천천히 되고 흡수가 천천히 되니까 혈당이 확 올라갔다 내려오는 마약들도 똑같아요. 확 올라갔다 확 내려가는 게 잘 팔리는 마약이고 천천히 하면 마약이 안 되죠. 사람들이 희열을 못 느끼니까. 빨리 올라갔다가 만들기 때문에 당뇨에는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미가 좋다는 게 그거를 껍데기 때문에 빨리 못 올라가고 흡수가 좀. 근데 지방과 단백질은 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적죠. 단백질은 요 정도 올라가면 지방은 거의 안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사를 당뇨 환자들한테 하면 괜찮다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게 한 4년, 5년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저탄수화물 안 하시고 고탄수화물에 고지방을 하시니까 그러면 완전히 죽음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회에서도 그거를 권장을 안 하는 거예요. 현실성이 너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삼겹살, 베이컨. 미국 사람들. 라면은 탄수화물 덩어리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예요? 예? 어느 정도 양이에요? 탄수화물 양이 제가 지금 딱 생각은 안 되네요. 밥 한 공기가 낫죠. 예. 예. 그런 것도 다 가루 음식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동물성 지방이 나쁘다, 식물성 지방이 좋다.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거 가지고도 1시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식물성 지방이 좋기는 한데 우리가 쿠킹을 할 때 80년, 90년대 프렌치 프라이 파는 데서 자기들은 식물성 기름을 쓴다 이랬죠.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요즘 찾는 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동물성 기름은 그 열에 스테이블해요. 왜냐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온에 놨을 때 동물성 기름은 딱딱하게 굽고 딱딱하게 굽고 식물성 기름은 물처럼 저기 하죠. 그러면 예전에 이게 딱딱하게 구르면 혈관에 들어가가지고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나오는 학설들은 이걸 열로 가열을 했을 때 우리가 기름을 가열했을 때 산화작용이 일어나요. 근데 동물성 기름은 그 세츄레이션이 더 됐기 때문에 산화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이렇게 해서 보면은 산화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옥시전이 다 세츄레이션 됐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튀길 때는 아예 동물성 기름이 낫지 않을까 하는 학설이 한 2012년인가부터 이제 우리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컨셉들이 바뀌는 이유가 동맥경화증이 기름이 혈관에 차여가지고 생긴다가 했다가 2004년에 그게 아니라 기름 덩어리가 혈관에 있던 거는 원인 제공을 했고
그것을 청소하려고 백혈구가 가가지고 청소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는 게 동맥경화증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모든 컨셉이 다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럼 기름기는 물론 원인 제공을 했는데 내가 진짜 손상을 받은 거는 내 면역 체계가 백혈구가 가가지고 거기서 산화작용으로 혈관을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게 2004년에 뜨면서 그래서 거기에 추가 몇 가지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콜레스테롤 약이 콜레스테롤만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런 산화작용의 그 문제도 약간 염증 반응도 낮춰준다 해서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은 분들한테도 우리가 콜레스테롤 약을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콜레스테롤이 안 높아도. 그리고 2010년 이후로 그 산화작용 그런 거에 대한 자료가 나오면서 항산화요법 해가지고 뜬 게 뭐 비타민 클리닉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컨셉에 맞춰가지고 임상 실험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물성 실험 저기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모든 것들이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작용을 가지고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건 나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하나가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이제 현재적으로 지금 지방보다 탄수화물이 더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 염증 반응은 결과적으로 동맥경화증을 일으킨다. 해서 지방보다 탄수화물이 더 안 좋다고 지금 추세가 가기 때문에 얘기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검은 콩이요? 검은 콩은 괜찮아요. 예.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얘기가 다를 수가 있고. 자, 딱 맞췄네. 예. 오늘 나머지 조금 더 예, D3는 비타민 D는 많이들 100명을 검사를 하면 요즘 뭐 비타민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렇지만 그런 거 없을 때 하면은 100명을 하면 한 95명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막 주자고 줘도 됐어요. 근데 이제 2012년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이제 학회지에서 나온 것은 그렇게 했더니 문제들이 많다. 그래서 비타민 D는 레벨을 체크해서 낮은 사람한테 주자 하는데 그랬는데도 막 줘도 문제가 별로 특별하게 잘 안 되는 거는 대부분이 낮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요즘 들어가지고 방송에 막 그런 거 많이 들으셔가지고 엄청나게 드시는 분들이 제가 한인타운에 오기 전에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비타민 D의 굉장히 높은 레벨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요즘.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드시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의사들이 보통 피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드시면 돼요. 자, 오늘은 제가 질문은 그거는 사람마다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 보통 한 2,000 정도 드시는 거는 무난하니까 드시면 되고 너무 낮다 하면 5,000까지 올릴 수는 있는데 계속 5,000을 드시면 너무 올라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그 치과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드릴 거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동맥경화증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동맥경화증은 염증 반응 때문에 동맥경화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좀 전에 그 염증 반응이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이제 우리 이런 병원에서 입원한 사람들 보는 거면 이제 욕창이 있고 이런 분들도 하트어택이나 스트로크가 많이 와요. 그런데 보통 여기 이렇게 걸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욕창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관가를 하는 게 치아 문제가 있으면 치아에서 염증 나는 거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관가를 하고 치아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한국 분들은 잘 하시는데 미국 사람들을 보면 진짜로 막 공포영화에 나오는 그런 치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은 하트어택 와가지고 심근경색증 와서 이제 오게 되는데 그래서 치아 건강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서 제가 치과 선생님 조빙을 해서 이번에 오셔서 좋은 말씀 듣고 가십시오. 과일은 전부 다 먹습니까? 과일. 뭐 베리 종류,
토마토는 채소죠. 채소와 과일의 차이가 뭐예요? 과일은 다른 거고 채소는 안 달죠. 다르면 드시지 마세요. 다른 거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쉽게 맛있는 거는 드시지 마세요.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왜 그냥 맛있다고 과일 맛있다고 하는 게 당이잖아요.